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지난 10월 10일이죠. 제 아는 지인이 10월 10일이 생일이어가지고 하필이면 잊을 수가 없다. 늘 노동당의 창립 기념 창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기념일 날에 그렇죠. 생일이라서 항상 그렇다 그러면서 항상 그때 되면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예. 퍼레이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밀리 매니아 분들이죠. 예. 저도 그 바로 방송을 청취해 봤는데 1시간이 훨씬 넘더라고요. 예. 참 기가 막히고 그런 그 무기들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무기 체계에 대해서 다 나오자마자 그 언론에서 이상하게 좀 떠드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밀떡에서 정확한 내용들을 소개도 해드릴 겸 그리고 분석도 해드리고 밀떡에서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도 해드리고 또 그 퍼레이드와 관련된 뒷얘기도 좀 했으면 싶어서 예. 이번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일단, 우선 비계님 어떤 그 느낌을 받으셨나요? 너무 황당했죠. 왜 야간일까? 왜 야간일까, 네. 진짜. 무기는 밝은 햇빛 아래 드러내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을 텐데 왜 야간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야간이었을까? 쇼구나. 저도 쇼죠, 완전히 쇼죠. 이 나라가 온통 쇼로만 덮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쇼는 분명 쇼고요. 특히 그 미그 29를 이제 LED 보여주는 등당등. 때 그렇죠. 완전 쇼라는 걸 아니, 그 느꼈습니다. 조종사분들 의견이 아니 쟤네 미쳤나? 겉에 LED를 이렇게 붙이고 비행하는 게 사실 희겁할 수준이거든요. 안정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주변에 빛이랑 이게 구분이 안 될 거기에 거니까 공기 저항 같은 문제. 확실한 거 뭐 등등. 느꼈습니다. 쟤들은 시키면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 시키면 다 하는구나. 아 그때 한두 대 떨어졌으면 참 좋은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진정한 쇼다. 그 29가 굉장히 오래된 비행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비행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비를 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한 대목이네요. 두 개 비행대대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두 개 비행대대가 채 완편이 안 될 정도의 숫자가 40대가 안 되죠. 지금 남아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여러 대를 이제 화면상에 비추어 주었습니다. 네. 북한에는 미그 29가 가장 최신 버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전은 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전 가장 기종으로 최신 따지면 기종인데 기종. 그러니까 4세대 기체로 기준으로 봤을 때 4세대 기체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체가 미그 29. 그리고 또 초기형 A 버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조금 더 발전된 SE 버전이 있는데 SE 버전이 한 개 대대, 그리고 A 버전이 한 개 대대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4세대라 하면은 어떤 기종이 있어요? 우리가 알만한 거.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나 서방의 기준으로 보면 F-16 펠컨과 대비되는 기체죠.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공역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수준에 있는 그런 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추 비슷한 때부터 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북한군 같은 경우는 개량이 안 된 초기형 버전이라서 최근의 전투기는 사실 전투기 자체의 성능보다는 레이더가 어떤 거고 어떤 미사일을 쓰냐에 또 달라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기종 자체를 따지는 것보다 이제 개량형 레이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로 치면은 뭐 눈뜬 장님이죠. 가장 중요한 건 미그 29가 전 세계적으로 도태되는 기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만큼 안 좋은 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수호위가 더 많이 팔리는 상황이라 지금.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 사실 올해는 열병식을 건너뛴다는 얘기도 없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이제 때는 안 할 줄 알았는데. 특히 그 우리나라나 서구권에서의 그 열병식이랑 그 다음에 퍼레이드랑 서구 이제 동구권 특히 이제 북한이라든 이런 나라의 이제 열병식이라는 건 사실 정치적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냥 군대 어떤 사기를 고양시키거나 대민 이런 게 있다면 이제 제가 보기엔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열병식 자체 하나의 정치라고 보고 체제 있는데 선전과 강화. 이제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했는데 그것도 야간이야. 그리고 이제 온갖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무기들은 다 꺼내놨는데 저 그 전차랑 이렇게 봤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추리 소설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뭔가 페이스 이게 페이커 가짜 뭐 이런 느낌을 계속 왜냐면 이게 급조한 느낌을 많이 이게 그렇죠. 왜냐면 네. 무슨 장비 같은데 페인트 칠을 해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이 느낌이 약간 쇠나 어떤 그런 금속이 아니라 나무나 플라스틱 같은 가벼운 질감 같은 느낌을 아니, 받았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애당초 북한에서 그걸 사막색으로 칠한 땡글을 갖다 놨다는 자체가 완전히 쇼거든요. 이거는. 북한이 지금 막 땅이 다 사막이 돼서 그런 거 근데 아닐까요? 잠시 그럴 수 이제 있겠네요. 전차 얘기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그거 나오자마자 북한 브럼스라고 네. 표현을 했잖아요. 북브럼스, 그 이민 미군의 브럼스. 이제 네. A1 에이브럼스 전차와 비슷하다. 근데 사실은 포탑 부분과 모든 부분을 볼 T14 때 아르마타 쪽이었죠. 를 흉내를 낸 거예요. 아르마타 쪽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았고 그 거의 그것도 그 아니시네. 이란의 질피카 3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게 또 유사하다고 해서 이게 진짜 질피카 3를 베이스로 만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 선군호를 베이스로 보기를 하나 늘리고 실제로 껍데기. 포탑을 잘 보면은 이게 각지고 해서 다른 포탑처럼 보면 잘 보면 주포 배치, 공축기관총 배치, 승무원 배치 이런 게 그냥 원래 선군호 포탑 위에 껍질 붙인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열 영상 장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뭐 내부적인 것은 못 봤습니다만 이제 외부에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분명 이번에는 3세대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외형상으로는 외형상으로는 일단 그렇고, 우리 최소한 작가님 말대로 플라스틱을 조립하면 잘 됩니다. 그게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게 몇 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 배치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란이 많이 그랬잖아요. 뭐 스텔스기 만들었다, 뭐 그렇죠. 신형 전투기 만들었다, 신형 잠수함 만들었다 했지만 이제 그냥 방송 하나 나오고 비행기면 뜨는 장면 하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감무소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전차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그 전차 전력을 증강해야 된다 하면서 난리가 나셨는데 방산업체들 신났겠네.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K1 도면을 뭐 유출시킨 거다. 뭐 네, 이런 뭐 그런 얘기를 얘기도 아닌 하는데 것 정말 같고요. 너무 제가 억지고. 보기에는 하여튼 이란과 그 밀접한 관계가 분명 있고 질피카의 포탑과는 거의 비슷한 면이 있고 이란과 북한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밀접한 그리고 관계죠. 질피카 3가 이제 보기륜을 더 늘렸어요. 7개로 늘렸는데 이거 역시 7개로 들어왔고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고요.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전차는 거기까지 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네. 가장 또 관심이 있었던 게 ICBM이에요. ICBM. 아. 최근까지 화성 15형이 15형 나왔었잖아요. 9축짜리 트레일러에 예. 실렸었죠. 근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비계님? 처음에 그 사진을 봤을 때 방송을 봤을 때는 얘들은 그동안 3년 동안 이걸 개발할 때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이게 제일 첫 의구심이었고요. 그렇죠. 도대체 자금줄이 무엇인가 그렇게 북한을 경제를 봉쇄했는데 저렇게 마구잡이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돈줄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의구심이었고 두 번째는 야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심지어 저게 가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가 저 정도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제 봉쇄 상태에서 저렇게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믿음이 사실 가지 않거든요. 사실 아무리 자력갱이성이지만. 맞습니다. 외형상으로 볼 때 완벽 그 자체였고요. 러시아의 그 ICBM이 가장 최신형이 SS-29. 그렇죠. 그 야루스인데 야루스가 그 9개 그 바퀴축으로 돼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더 늘어났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문제는 그 위에 올라간 거죠. 그렇죠. PBV라고 그러죠. 그 다탄두 네, 그렇죠. 핵 미사일 이제 화성 15에서도 그런 면을 보여가지고 야 이거 진짜로 얘들이 개발한 거야 이렇게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거의 완성형으로 개발이 된 외형 모습이었어요. 네, 탄두부가 좀 길어지면서 그렇습니다. 공간이 더 넓어졌다고 하도 용적이. 근데 예. 저도 이거 보고 블로거들 반응을 봤는데 누가 이러더라고요. 어차피 우린 상관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뭐 소나타에 치나 네, 벤츠에 치이나 똑같은 거다. 딴 나라가 걱정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게 그렇게 거대화가 되면은 과연 고체 연료라고 했을 때 연료까지 꽉 채운 상태에서 그거 기립 제대로 하겠냐 저 트레일러 수준에서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액체 연료 아니냐 실은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액체 연료라. 액체료가 저도 그쪽으로 이제 좀 그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뭐 318 엔진이라고 그러죠. 또 소위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는 그 엔진을 이제 1단에서 이제 4개를 달고 있는 것이 지금도 확연히 드러났는데 뭐 이건 사실 그 화성 그 14 때부터 계속 이어온 거잖아요. 근데 화성 14, 15 지금 이것을 이제 뭐 명칭을 뭘로 할지는 아직 북한이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화성 16이라고 했을 때 금성 1이라고 할 것 같아요. 화병이라고 바꾸지 않을까요? 짜증나서. 그래서 계속 보면은 그 어떤 그 탄두부의 모양체랄까 이런 걸 분석해 보면 이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치밀해져 가고 있다. 근데 이것이 기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보여주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도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한다면은 사실 다 의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대비 ICBM이니까 뭐 미국
근데 우리도 분명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ICBM의 그 개발이 완성된다면 그들의 그 핵 무장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진짜 힘이 돼 버리거든요. 이거에 점점 더 근접해 가니까 그것이 이제 참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ICBM의 목적은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것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괜히 쓸데없이 전쟁이 나면 한국이 피해를 본다 이제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과연 비핵화를 한다고 여태까지 떠들었던 게 과연 비핵화가 됐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는 그들이 그 실질적으로 그 PBV 기술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 공표도 않고 있고 다탄두라고 하지만 몇 개의 탄두를 장착한 것이 이번에 퍼레이드한 거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 최고 많이 그 다탄두를 싣고 있는 게 14개예요. SLBM이거든요. 미국의 이제 SLBM이 트라이던트. 그렇고 트라이던트 2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러시아에서도 12개를 장착을 하고 있죠. 야로스 같은 경우. 6개짜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두의 그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탄두를 실은 거라고 볼 수 있게끔 길이를 그렇죠. 길게 했고 이게 이제 그 무게가 엄청 나가는 거다라고 해서 트레일러를 바퀴를 11개로 늘렸죠. 그렇죠. 늘린 걸 싣고 왔죠. 이런 근데 모습이 이것도 또 의문이 제기되는 게 그럼 그 11축짜리 이 트레일러를 대체 운용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북한에서 그것도 또 참 골치 아픈 게 사실상 북한에서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데가 뭐 그런 평양 광장이라든가 비행장 등등 굉장히 제한된 몇 군데밖에 없어요. 일반 도로도 그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 북한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거기다 액체 연료라면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사실 어떤 전략 이제 무기상으로는 이제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핵이라는 게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 무기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거든요. 이게 극히 정치적인 무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북한도 아마 그걸 노리고 이제 최종 단계까지 이제 필사적으로 하고 또 메시지가 또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김정은 보여준 메시지 평화를 원한다는 식으로 대화를 하자. 라는 식으로 칼을 이렇게 딱 꺼내 들면서 눈물까지 흘려. 네, 악어의 눈물이 나옵니다. 다 대화를 원해 이런 거니까. 악어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그 메시지에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사실 야간 열병식까지 감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 야간 열병식을 서방 세력의 관측을 어떻게든 좀 방해하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간이 되면 뭐 위성으로 촬영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제약이 많이 생기니까요. 어쨌든 혹시 저 미국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미국 낮 시간에 뭐 이렇게 시청률을 높이기 되게 사실 신기한 거는 그 방송에 나온 그 보도한 바에 의하면 외국 기자들이라든가 주재원들도 참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가 10월 10일 새벽 0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새벽까지 시작을 해서 찍었는데 그 공개를 한참 녹화를 편집하고 한 다음에 17시쯤에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송을. 시차를 감안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숨기고 싶은 게 많지 않았을까. 그렇죠.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거 말고는 방법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드러내야 되는 그렇죠. 건데 숨겼다는 거. 보여줄 거 보여주지 않을 거를 아주 신중하게 다 자르고 붙이고 해서 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편집을 잘한. 요번에 그 신형 ICBM을 그 하면서 동시에 그 화성 15도 들어왔거든요. 같이 화성 했죠. 15가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 우리는 화성 15를 뛰어넘는 ICBM을 만들었다. 이것은 사실 그 화성 12로 대변되는 그 IRBM을 완성시킨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계속 이제 그런 주제예요.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레이드였다고 보고 참고로 이제 뭐 그 많은 미사일들도 역시 공개를 했어요. 그 중에 또 특이하게 제가 봤던 게 그 지대함 미사일인데 그죠? 거의 그 서방권의 하푼의 그 발사대와 유사하게 그 사련장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갑 차량에 탑재해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걸 봤는데 그 부분도 조금 그 전에는 공개를 한 번 했죠. 한 번 했는데 그때는 그냥 짧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공 미사일들인데 눈여겨 보았던 건 야전 방공이었어요. 그 야전 방공 중에서 뭐 그쪽에서 소개하기는 경헬기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장갑차에 네, 그것들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 재밌던 게 대전차 미사일이 두 종류가 나왔죠. 자주 대전차 미사일.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하나가 특히 재밌는 게 첫 번째 나온 거는 이 차륜식 장갑차 차체에
그 유견장으로 아마 불새 음. 불새 2나 3을 유견장으로 실은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신기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죠. 그 뒤에 따라온 8연장 네. 이게 뭐냐라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대전차 미사일을 이용한 대헬기 사격용 미사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지금 뭐 NLO 그러니까 비가시선 사격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추측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는 일단 기존 대전차 미사일보다 장사정인 건 분명할 거고 이게 몇 킬로 나가고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6킬로, 7킬로 나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맞는 입장에선 꽤 골치 아프긴 하겠죠. 저는 대전차 미사일을 좀 그 부분도 봤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신형 전차의 측면에 달린 측면에 달린 대전차 미사일처럼 그 생긴. 대전차 미사일을 좀 더 유심히 봤어요. 그건 그냥 불새 3 정도로 봐요. 그렇죠. 그거 같은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은 그거는 미사일도 포구도 쏘잖아요. 네. 조준 기축선하고 같이 움직여야지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그 115mm 그 전차포로 보여지는데 그 전차포에 포구가 안 맞는 거겠죠. 그렇죠. 동구권에서 주로 많이 그 대전차 미사일 같이 발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그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따로 떨어뜨렸나 하는 아니면 그런 생각이 그냥 문제는 멋있어 보이려고 했을 수도 보통은 주포하고 사통장치가 일치하면은 보통 주포하고 같은 그러니까 연동돼서 움직여야지 맞을 텐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과연 진짜 운용이 되는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인지 아니면 그냥 잠시만요. 모양인지도 그냥 제 불분명해요. 생각인데 딱 그 끝나고 뛰면서 에이 종갓나 새끼들이 속았겠지 뭐 이러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근데 진짜 저는 뜬금없었어요. 네. 이거를 보면서 계속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제봉쇄라는 명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 모든 미사일이 다 정상 작동을 한다고 보고 정상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요새 유행하는 최신 레이저 거리 측정 유도를 하든 아니면 뭐 마이크로 탑을 하든 모든 전자장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입수했을까? 일본 항상 아닐까요? 모든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이번에 나왔던 장비 중에 특이했던 게 그 고마츠 일본 자위대 LAV를 그거. 그대로 카피한 장.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그것도 얘기를 해봤더니 조총련에서 그 폐기 처분한 일본 장갑차를 구입을 해서 분해해서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좀 뭐 이런 반대인 식의 게, 얘기도 하던데. 그 얘기도 해야 되는 게 그 북한군 이번 퍼레이드에 북한의 신형 전술 차량이 나왔는데 예, 일본의 경장갑 기동차하고 너무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누가 시켜서 똑같이 비슷하게 만든 거 아닌가 싶은. 사실 경장갑 차량을 외형적으로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하면 해요. 근데 사진을 봐도 할 그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만든 여기서 느낌이 참 너무 재밌는 나거든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는 게 북의 백두혈통들은 친일파를 모두 척결하고 일본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왜 장갑차는 또 일본식으로 그대로 카피하냐 이거죠. 그게 자주를 원한다면 카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그렇게 그 할 얘기는 수도 있네요. 이게 참 애매한 거라고요. 그 전문 용어로 이렇게 하죠. 츤데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카필질 정도의 무모한 짓을 자기들이 친일파를 척결한 그런 혈통을 갖고 있는 인간들인데 할 이유가 없고 그걸 가지고 등장했다는 것은 일본에서 폐기한 장갑차를 밀수입한 걸 급하게 조립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그러니까 그게 아니,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게 이유 중에 있는 게 이유가 분명히 되고요. 플랫폼은 네. 달라요 완전히. 당연히 그러겠죠. 네, 플랫폼은 달라요. 그리고 모양도 일단 있는 걸 조립한 아까 거 우리가 비슷하게 만든 건 확실하고요. 말했던 왜냐하면 것처럼 달라요. ICBM도 11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니 ICBM은 다른 게 11축인데 11축짜리 다축 농기구를 수입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시점에서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를 궁금해야 됩니다. ICBM도 궁금하지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화성 15호를 실었던 9축짜리에 2개를 잘라내서 붙이지 않았을까. 솔직히 방법은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자력 갱생은 현재 상태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면으로 보면 지금 만들어진 모든 장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상 작동되는 전투 능력을 가진 거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사실 그건 어렵다고. 너무 사실- 우리가 예. 너무 예, 과다 예, 평가하지 않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그건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열병식이 항상 있으면 항상 그 밀떡 분들은 좀 북한에 대한 어떤 그것을 낮게 보는 그런 성향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요 이야기를 하면 길어져요, 굉장히. 그래서 길어지죠. 끝도 없죠. 밑도 요 없고. 시간에는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 좀 하고 하고. 또 뭐 다음 시간 또는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는데 분명한 건 이번에 퍼레이드에 나온 무기 체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거라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플래툰에- 깜짝 놀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플래툰에서 조만간 한번 특집 기사로 다룰 것 같긴 한데요. 아닌가요? 아, 네.
조용히 하래. 네. 자, 정치 여러분, 우리 북한 열병식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죠. 그 얘기들은 댓글을 통해서도 네. 좀 그래서 나누어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연구해볼 예.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공유하고 이야기해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치 여러분께 밀떡!